학생 여러분, 오늘은 제3장 마케팅 환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은 마케팅 환경의 2, 마케팅의 내부 환경,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인 미시적 환경과 거시적 환경, 이런 순으로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마케팅 환경의 2. 마케팅 환경이라는 것은 기업이 마케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 외부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환경입니다. 기업 환경은 기업 환경, 경영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 바깥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마케팅 환경이라고 하다 보니까 기업 내부에서도 마케팅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의 활동, 그 다음에 기업 외부의 활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환경은 기업의 기회와 위협의 요소, 즉 앞에 2장에서 우리가 SWOT, 스와트 분석에서 배웠었는데 기회의 요소, 즉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와 위협의 요소,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리버는 과거 한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음악을 듣던 기기였습니다. 애플의 아이팟도 마찬가지였죠. 한때 아주 많이 팔렸었는데 핸드폰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핸드폰이 거기다가 이제 음악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시장에서 사라졌죠. 우리가 과거에 레코드판, LP판이 나오다가 카세트 테이프라는 것이 나오면서 경쟁력을 잃었고, 카세트 테이프가 그야말로 카세트 테이프하고 카세트 테이프를 담아서 이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소니의 워크맨 같은 것들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이제 음악을 mp3 파일로 담을 수 있음으로 해서 이런 아이리버라든지 아이팟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했었는데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유한 킴벌리는 뭐 하는 회사죠? 이 나무를 종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종이는 나무를 베어서 만들다 보니까 유한 킴벌리는 항상 광고를 할 때 우리 강산 푸르게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저런 나무, 숲 이런 식의 어떤 광고를 많이 하죠. 환경을 중요하겠다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데 공간과 설비를 공유하는 공유경제. 우리가 무슨 자동차를 공유해서 안 쓰는 시간대에 사용하게 한다든지 어떤 우리가 무슨 집을 공유를 해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고 무슨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우리 이제 과거의 기업은 그야말로 대량 생산을 했었죠. 아주 옛날에는 주문 생산을 하다가 이제 대량 생산을 하다가 다시 이제 이 개별 맞춤형 서비스로 이제 바뀌어 가는데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리고 창의적인 소비자에서 우리가 스마트 소비자였는데 이런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기업은 환경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탐색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업은 기업 활동, 마케팅 활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환경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마케팅 믹스라는 것을 배웠는데, 마케팅 믹스라는 것은 기업에서 통제 불가능한 환경에 적응해서 환경의 변화에 잘 조화를 이루도록 통제 가능 요소, 마케팅 믹스 요소인 4P를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유통, 프로모션, 촉진과 같은 이런 네 가지를 적절하게 여기에 맞추어 가는 겁니다. 일부 학자들은 메가 마케팅 그래서 이런 4P 외에도 또 무슨 파워라든지 폴리틱스라든지 무슨 뭐 퍼블릭 오피니언 무슨 이런 것들을 환경의 한계를 넘어서 뭐 관리 이제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뭐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환경의 변화에 어떤 아주 적극적으로 어떤 탐색을 해서 환경의 변화 추세를 파악해서 시장과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기회로 작용하는 마케팅 기회 요소로 되는 것은 기회를 최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위협으로 작용하는 위협 요소에 대해서는 그 위협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 이 마케팅 환경의 변화를 잘 탐색하고 어떤 관리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제품과 프로덕트, 프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유통, 프로모션, 촉진을 적절하게 믹스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케팅 환경의 구성 요소로는 크게 봐서 이제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기업 환경 같으면 기업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마케팅 환경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 내부에 있던 다른 기업의 사업 영역, 사업 목표, 뭐 조직, 그 다음에 기타 조직 같은 이런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이 내부 환경이 되겠죠. 외부 환경은 다시 미시적 환경과 거시적 환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미시적 환경은 아주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되면서 영향을 미치는 공급자, 중개업자, 경쟁자, 고객, 공중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거시적 환경은 그 외에 더 이제 큰 규모의 넓은 의미에 쓰였던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기업의 어떤 내부 환경은 사업 영역, 기업의 어떤 전반적인 목표, 기업 문화, 마케팅 부서, 뭐 관련 부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 사업 영역은 구체적으로 기업이 어떤 사업 분야에 진출할지는 마케팅 부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 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어떤 사업 분야에 진출할지에 따라서 마케팅 부분의 의사결정이 또 달라져야 됩니다. 뭐 기업의 목표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기업 문화. 기업 자체가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시장지향적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무슨 사회지향적인 뭐 공헌 마케팅적인 그런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활동, 즉
마케팅 부서의 활동은 틀려집니다. 마케팅 부서의 어떤 위상과 역할에 따라서, 기업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용품의 어떤 회사들은 마케팅 부서의 위상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용품, 즉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회사, 자동차 부품회사는 그 부품을 만들어서 그냥 자동차 회사에 그냥 납품만 합니다. 뭐 그런 데서는 이제 마케팅 부서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연구개발부서, 생산부서, 뭐 재무부서, 인사부서 등 이제 다른 부서와 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서로 협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의 어떤 미시적인 환경. 마케팅의 미시적인 환경은 공급자, 중개업자, 경쟁자, 무슨 공중, 소비자, 크게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급자.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때문에 이제 말이 많은데, 그러면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는 이 마스크 원단이 되는 부직포라든지 그런 것을 제때 공급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회사들은 어떤 타이어 만드는 회사, 자동차 유리 만드는 회사, 무슨 엔진 만드는 회사, 그런 회사로부터 적기에 어떤 아주 좋은 가격으로 적절한 품질로 공급을 받아야지 생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 부품, 설비, 반제품, 뭐 경우에 따라서는 완제품 등 이런 것을 제공하는 어떤 조직, 기업에서 이런 원재료의 어떤 안정적인 어떤 공급은 아주 어떤 기업에서는 중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런 안정적인 공급이라든지 가격 변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중개업자. 마케팅 중개업자는 생산자인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최종 구매자들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 촉진, 분배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관이나 개인을 총칭한다고 했는데, 중간상, 즉 도매상, 소매상이죠. 이 도매상, 소매상이 우리 제품을 아주 잘 소비자에게 연결을 시켜줘야 될 것입니다. 또 물류관리, 물류업자, 즉 물류란 것은 주로 이제 수송과 보관인데요. 수송하는 회사, 우선 이제 보관하는 창고업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금융기관이 여기에 왜 들어오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품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카드를 쓰죠. 신용카드를. 그러면은
신용카드를 쓰면은 우리가 한 달 뒤에 대개의 경우에 이제 그것을 갚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카드 회사가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어떤 가게라든지 그런 데는 바로 돈을 내주고 우리한테는 한 달 뒤에 돈을 받아갑니다.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그런 비용을 카드 회사가 어떤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또 카드 회사는 기업으로부터 이제 수수료를 카드 수수료를 받기는 받습니다만서도, 그래서 어떤 은행에서 우리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에 필요한 어떤 자금을 뭐 저리로 어떤 조달을 해준다든지, 무슨 뭐 보험 회사에서 어떤 보험을 들어놨다가 어떤 불이 났거나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한다든지, 뭐 이런 금융회사들이 중간에 했던 이 기업이 원활한 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서비스 회사인데, 여기서 마케팅 서비스 회사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광고 대행사, 무슨 뭐 컨설팅 회사, 무슨 조사 회사,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 중개업자들과 어떤 적절한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주 어떤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업자입니다. 경쟁업자가 왜 어떤 여기 들어오나 또 할 수도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회사가 된 데는 LG전자라는 아주 어떤 좋은 경쟁업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어떤 위협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기회의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경쟁업자가 어떤 대체 가능성이 높을수록 위협적인 경쟁 상대가 되고, 대체 가능성이 낮을수록 덜 위협적인 경쟁 상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경쟁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의 입장에서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경쟁자는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펩시콜라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이다라든지 무슨 주스라든지 생수를 판매하는 회사는 경쟁자가 안 되나요? 콜라 안 마시고 주스 마실 수도 있고 생수 마실 수도 있습니다. 자, 경쟁자가 어떤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뭐 피자를 만드는 회사, 햄버거를 만드는 회사 경쟁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누구는 이 피자를 먹을 때 콜라를 같이 곁들여서 마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피자를 먹을 때 전혀 안 먹습니다. 콜라를. 뭐 물을 마신다든지 우유를 마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무슨 책을 만드는 출판사라든지 어떤 다른 게임 회사가 경쟁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경쟁자는 상표 경쟁자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상표만 다른 회사가
가장 좁은 의미의 경쟁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 형태 경쟁자. 이게 똑같은 또는 유사한 제품이지만은 어떤 제품 형태가 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이제 병 콜라만 만들어 왔었는데 어떤 다른 회사가 캔 콜라를 만든다. 예? 무슨 뭐 페트병 콜라를 만들어낸다. 제품 형태가 또 다른 경쟁자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경쟁자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범주 경쟁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칠성사이드라든지 무슨 생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음료수라는 콜라 대신에 사이드를 마실 수도 있고 생수를 마실 수도 있고 주스를 마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제품 범주 경쟁자. 그 다음에 제품 편익 경쟁자. 제품 편익 경쟁자는 이제 아까 콜라 대신에 피자를 먹는다든지 뭐 햄버거를 먹는다든지 무슨 밥을 먹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 경쟁자는 내가 돈이 있는데 콜라를 사 먹을까? 무슨 뭐 책을 사볼까? 무슨 게임을 할까? 했을 때 그것도 경쟁자죠. 그래서 경쟁자를 어떤 광협으로 봤을 때 이런 뭐 다양한 경쟁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스, 공중. 공중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뭐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집단입니다. 네? 어떤 이해관계자 한마디로. 그래서 퍼블릭스 공중은 아주 뭐 이제 다양하게 어떤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정부기관이라든지 어떤 매체사, 방송사, 신문사, 무슨 뭐 금융기관, 시민운동단체, 무슨 뭐 지역사회, 예? 더 나아가서 뭐 일반 소비자 하든. 그래서 이 공중은 이런 역시 이제 기업의 활동에, 즉 마케팅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자. 소비자는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비자가 모여 있는 곳이 이제 시장인데, 시장은 이제 다시 뭐 소비재 시장, 산업재 시장, 또 무슨 재판매 시장, 정부 시장, 국제 시장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어떤 7대 권리. 이제 소비자연맹이라는 소비자 보호운동의 세계적인 단체가 있는데, 이 소비자연맹에서는 소비자의 어떤 7대 권리로 안전의 권리, 알 권리, 선택의 권리, 의사 존중을 받을 권리,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로 7대 권력을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안전의 권리, 즉 안전한 제품. 우리가 기업이 어떤 안전하지 않은 위험한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전의 권리라든지 알 권리, 어떤 상품에 대해서 무슨 뭐 정보를 제공받는다든지 이런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제품에는 우리가 통상 이제 라벨이라 그러는데 레이벌, 표차
이래다가 그 제품에 꼭 필요한 정보를 이제 써두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의 권리, 자유롭게 선택을 할 권리. 내가 이걸 사건 저걸 사건, 자유롭게 어떤 선택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 그 다음에 어떤 의사 존중을 받을 권리. 본인의 어떤 의사를 충분히 또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어떤 존중받을 어떤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뭐 피해 보상을 어떤 받을 권리. 어떤 특정 제품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는 거기에 이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을 받을 권리. 특히 이제 제품 사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교육받을 권리가 있죠. 마지막으로 어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어떤 보장받을 권리. 예? 그래서 이러한 권리 이제 소비자의 7대 권리인데, 소비자에 관해서는 5장에서 다시 어떤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장의 앞부분은 뭐 여기까지 하고, 예.